안녕하세요. 3편이에요, 3편. 네. 네, 연구하는 직업인 아까 얘기하다 말았어요. 그죠? 연구하는 직업인 보시면요. 120, 네, 4쪽부터 나와 있어요. 이제는 닭을 길러도 이제는 연구하면서 길러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 훌륭한 네,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닭을 키우더라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더라? 굉장히 연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적인 영농을 해라. 그래서 남들이 해둔 방법 말고 그냥 닭을 살 수 있고 닭의 색깔을 나누어서 길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창의성을 갖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 이익만 가지고 막 닭을 키우지 말고 양계를 하지 말고 즐거움을 흥미를 붙여라. 그래서 즐겁게 일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닭을 기르면서 생긴 경험이랑 관련 도서를 찾아서 읽은 지식을 종합하여 글을 지어봐라 라고 해요. 그죠? 닭을 길러서 푼돈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야들을 속속들이 탐구하는 정신으로 매진해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는 것이 아버지 다산의 가르침이었죠. 네, 그래서 연구하는 직업인까지 보았습니다. 네, 3장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바라지도 마라.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법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네,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장이었어요. 그래서 술 마시는 법을 제대로 배워라.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라. 참된 우정이란 무엇인가? 일가 친척의 화목을 유지하는 법.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항상 큰 꿈을 꾸는 사내가 되어라. 남의 사정을 헤아려 동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사내의 가슴 속에 항상 솟구치는 송골매처럼.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내의 가슴 속에 항상 솟구치는 송골매처럼. 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여자들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진짜 비밀이야. 이러면은 저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편지를 쓸 때 명심해야 할 일들. 옳지 못한 일을 하려는 아들에게 보내는 충고. 부모도 잘못하면 비판해야 한다. 네, 이중. 네, 본격적인 내용 한번 들여다볼게요. 본격적인 내용 보시면 이제는 저는 술 마시는 법, 그리고 친구 사귀는 법, 일이 일비하지 않는 법, 요거 세 가지가 좋았는데요. 술 마시는 법은 제가 술을 좋아해요. 애주가예요. 그래서 보고서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 진정으로 술 마시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 소처럼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이 입술과 혀를 적시지 않고 바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술 맛을 느끼겠느냐. 술이 주는 흥치는 약간의 취기를 느끼는 데 있다. 얼굴빛이 붉은 도깨비 같고 구토를 하고 그러다 잠에 골아 떨어지는 사람에게 무슨 흥치가 있겠느냐. 요컨대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질병이 많고 돌연사하기 쉽다. 라고 했어요. 그죠.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좀 조심하려고요. 네. 근데 이제는 술을 원래 다사는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잔소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형은 이제 형이랑 또 아우가 있는데 아우가 이제는 술을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우한테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재밌는 내용이요. 다산이 이제는 139쪽 보시면 다산이 형법서 흠심서를 적은 건 알고 계시죠? 그걸 편찬하면서 여러 주치 살인 사건을 이제 다뤘는데 평양 사람 강기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와이프랑 마누라랑 아내랑 장인이랑 함께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취기가 올라가지고 이제는 아내랑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를 막 때리고 그리고 뜯어말리는 장인까지 막 같이 때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술을 먹고 있던 이기덕이랑 이대성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제는 와서 말렸겠죠. 왜 이러세요? 좀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말렸더니 인사불성이 된 강기동이 이기동을 낫으로 찔러 죽여버렸대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의 보고를 받은 정조 임금은 술로 인해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므로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술이 죽인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명목하에 그를 석방해 주었다. 하지만 다선은 다른 생각이 들었다. 다산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오히려 더 큰 범죄라고 보고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음, 술로 인해 절제를 잃을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셔서 과오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네.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사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에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가지고 진짜 아이한테 큰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 일명 조두순 사건이에요. 근데 이번에 출소를 해요. 출소를 했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사건 당시에 음주 상태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가지고요. 12년형을 선고받았대요. 정말 너무 답답한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12년형을 받았을까요? 정말 검사님이 정말 의아스러워요. 그죠?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이제 이상행동 보이고 보복한다고 운동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나와 있는데 무서운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무섭거든요. 근데 정조 같은 이제는 이렇게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다산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은 친구 사귀는 법이에요. 저도 이제는 친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유익한 벗에 대해서 정리를 내렸어요. 146페이지. 유익한 벗이 세 가지고 손에 되는 벗이 세 가지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견문이 많으면 유익한 벗이다. 근데 편벽되고 아첨을 잘하고 말만 잘하면 해로운 벗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어떨까요? 정직하고 성실한데 견문만 더 많으면 유익한 벗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한테도 어떤 벗들이 유익한 벗들이 있나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저도 유익한 벗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희일비 하지 않는 법 157에서 1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는 사실은 다산 같은 경우는 벼슬, 권세 모든 걸 이제 다 가졌다가 졸지에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자식도 여러 것을 잃었잖아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죠? 한번 볼게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일시에 잃어버린 다산은 그 당시에 매우 큰 슬픔에 빠졌을 테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냥 슬픔에 빠져 지내지 않았다. 그는 공부와 저술에 열중함으로써 스스로 슬픔을 극복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세상에 달관한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산과 같은 토탈의 시각을 갖게 되면 뭔가를 소유하거나 상실하고도 일희일비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었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어, 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곳은 저녁에 그늘이 빨리 들고 일찍 피는 꽃은 그 시듬 또한 빠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람은 급박하게 돌고 돌아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누가 이렇게 성공을 해도 좀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하는 법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좀 되게 좋은 구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 크게 배부르면 살찔 거라 생각하고 한 번 굶으면 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한 짐승에게나 적용되는 짧은 소견이다. 저 맨날 이런 생각하는데 많이 먹으면 막 살찐 것 같고요. 그죠? 그래 오늘 좀 굶었으면 몸무게 한번 재보고 막 이런데 네, 짧은 소견입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그다음 4장 보면요. 이제 제사상을 차리기보다 나의 책을 읽어다오. 임금을 제대로 섬기는 법에 대하여, 그리고 정치인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식인의 사회적 공헌에 대하여 성공과 출세의 수단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마라. 예법을 가식적으로 지키지 마라. 마음을 속이는 말을 하지 마라. 너의 학문은 점점 좋은 시절을 지나고 있다. 제사상을 차리기보다 나의 책을 읽어다오. 절대로 서울을 벗어나 살지 마라. 내가 죽거든 하는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어떤 것이 좋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제일 처음은 저는 팔로우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리더가 되시겠지만 그러면 필요한 건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리더가 되기 전에 뭐 처음부터 리더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리더가 되기 전에 팔로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팔로우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팔로우십이 잘 장착이 돼야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제가 팔로우십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짧게 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196페이지가 보면 임금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알려주마. 임금을 섬길 때는 임금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임금의 아낌을 받고 임금에게 신뢰받는 신하가 되어야지 임금의 기쁨이 되는 신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첨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개발서 같이 진짜 썼어요. 근데 보면 첫 번째로는 직분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선 침묵하라. 그죠? 그러니까 뭐 정책 중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자신의 본분이 아닌 영역을 왈가왈부했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 거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원한을 만드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다사는 유배지로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아들들한테 잔소리를 좀 한 것 같고요. 너무 예스맨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받는 신하가 되라가 두 번째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는 이렇게 팔로우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제 회사 다니고 직장인이 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인간으로서의 본분. 네, 218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시공간을 광대하게 담아내는 마음을 가질 것.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할 것. 말을 거짓없이 진실되게 하고 그나마도 최대한 아껴서 할 것. 그것이 바로 다산이 자식들에게 알려준 처세법이다. 그랬죠. 네, 그래서 편지의 이런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중요한 원칙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의 다산 240페이지 볼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사상을 차리기보다 나의 책을 읽어다오. 이런 이야기가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건데요. 다사는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은 물론이고 가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술 작업에 전념했다. 이를 통해 다사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국가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성과물을 냈는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수정하고 검토하고 책으로 엮여야 됐어요. 이 피땀 흘린 결과물들을 이제 어떻게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자식들이 그 일을 해주길 바랬지만 다산이 볼 때는 자식들은 학문에 흥미가 없었고 역량도 부족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사상을 차리기보다는 나의 책을 읽어다오라는 거는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의 절실한 심정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자식들에게 거는 기대가 그들이 가진 역량보다 컸기 때문에 다사는 워낙 이게 잔소리를 많이 했고요. 자식들에게 계속 몰아붙이는 다산의 모습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식의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서 무조건 재촉하고 서두르기보다는 부드럽게 설득하지 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죠? 글쎄요, 저는 이제는 뭐 아버지로서의 다산, 남편으로서의 다산, 신하로서의 다산, 스승으로서의 다산, 여러 가지의 다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애틋한 거, 본인이 애틋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힘들어했던 모습은 아버지로서의 다산의 일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어 보여요. 그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되게 고지식하고 무뚝뚝한 아버지였지만 아들들에 대한 편지 보면요. 자상함이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잔소리보다는 저는 큰 소리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세대를 사는 아버지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 이렇게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뭐 아들의 입장에서 또는 인생 후배의 입장에서 읽으셨지만 후에 다 아버지가 되실 거잖아요. 그때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요, 네, 같이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백성의 무게를 건져라. 그래서 흠흠신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이거는 법학자 정약용의 삶이랑 흠흠신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너무 재밌게 읽은 게 뭐냐면 약간 추리소설, 원래 조선의 셜록 홈즈였잖아요. 약간 추리소설 읽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이게 다산 정약용이 학자이자 법조인에서의 면모를 주목해서 그의 생애를 조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법률관, 그리고 법사상,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관청에서의 활동,
그런 것들을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 연구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법률 전문 서적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 또 좋았던 게, 당시 이렇게 백성들의 진짜 생활상이나 법률 문화의 실상을 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한 번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예, 재밌어요. 그다음 다음 차시 책은요. 호감 가는 대화에 8가지 법칙이 있다. 절대 법칙.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말솜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스피치 강사를 일한 적이 있어요. 이제 화법이나 이런 거 한 적이 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이게 되게 정리를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아, 왜 내가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리를 했지? 대화의 또 흐름을 놓쳐가지고 내가 또 엉뚱한 말을 하거나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어색한 순간을 경험하거나 이건 다 누구한테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서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실수를 반복해요. 그래서 이거는 각오를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좀 스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효과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접근, 네, 그리고 고수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솜씨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 직장생활, 그리고 뭐 강연, 그리고 이제는 직장 다니시기 시작하면은 뭐 일상적인 대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회의, 설득, 발표, 마케팅, 세일즈까지 말의 전달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 연애도 하셔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솜씨. 옛날에 이렇게 이런 표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되게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좀 분석해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것으로 내용 마치는데요. 네. 긴 내용이었는데 정말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재미있으셨죠? 네. 다음에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말 정말 재밌게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